저번에 좀 설명하려다가 만 거.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 이렇게 생긴. 요 속에 뭐 어떤 X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죠? 많이 들어봤잖아. 이 기호를 흔히 수학자 가우스 이름 따와가지고 가우스 기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기호의 더 정확한 의미는 최대 정수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인 거냐면은, 이 속에다가 어떤 x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 이 결과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최대 정수야, 정수. 그래서 최대 정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우스 1.4는 뭘까요? 이 말은 1.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 1.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뭐예요? 1 되는 거야, 1. 그러면 대답해봐요. 가우스 9.2는요? 9가 되겠죠? 가우스 0.9는요? 0이 되겠죠? 가우스 마이너스 2.3은요? 마이너스 3이죠? 수직선상에서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마이너스 2.3이라는 수는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이쪽으로 당겨줘야지.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최초로 만나는 정수로 계산을 하면 된단 말이야. 뭔 뜻인지 알겠어요? 수직선이 있어가지고 수직선이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정수, 어떤 실수를 갖고 오더라도 거기에다가 가우스를 취해버리면은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최초로 만나는 그 정수의 결과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이제 가우스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어렸을 때 가우스는 참 어렸을 때 정수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정수론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정수론에서 2차 상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유명한 건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가우스 기호 이 개념을 사용한 증명이 있어요. 지금도 수학을 전공하면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가지고 이것을 그냥 가우스 기호라고 부릅니다. 그래. 가우스 기호가 등장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일단 겁부터 먹어. 고등학생들 보면 겁부터 먹는데 겁먹지 마시고 이거 되게 좋아요. 얘는 분명히 결과가 뭐냐면 정수예요. 소수도 아니고 막 무리수도 아니고 정수가 된단 말이야. 정수라는 사실 깔끔하게 끝이 나버린다고. 그래서 가우스 x의 값이 만약에 어떤 n이었어. 그러면 x는 어떻게 될까? 이 기호는 여기 써져 있는 말과 여기에 써져 있는 말이 똑같은 말이란 뜻이야. x는 어떻게 될까? 가우스 x를 계산했더니 어떤 정수 n이 나온 거야. 그럼 x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을까?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과 그것보다 1 더 큰 자연수, 1 더 큰 정수 이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야. 아까 연습할 때 이거 안 했는데 가우스 2는 뭐겠어? 2를 넘지 않으니까 이 자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정수가 들어와 버리면 그냥 그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자체가 n이라는 정수면은 가우스 n은 n이니까요. 이퀄이 이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책에도 잘 써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옆에 여백에다가 이거 한 개만 더 써줘.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할 때 가끔 극한 계산할 때 사용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가우스 x랑 대수 관계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클까? 가우스 x가 더 클까? x가 더 클까? x가 일반적으로 더 클 거 아니야.
가우스 x라는 것은 x가 여기 있다면은 땡긴 이 값이 가우스 x라고. 그러니까 이 값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x가 더 커. x가 일반적으로 더 큰데 같을 수도 있지, x 자체가 정수면. 그런데 x에서 1을 뺀 값이 있다면 그 값보다는 이 정수가 반드시 더 큽니다. 이것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x에서 1을 뺀 값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1만큼 왼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여기가 x 빼기 1이야. 그럼 가우스 x의 값은 x 빼기 1보다는 반드시 커요. 여기는 이퀄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 이퀄이 이번에는 이쪽에만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만 메모를 조금 해놔. 지금은 써먹을 일은 없지만 나중에 써먹을 거라서. 문제를 한번 해보자. 도대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 지워도 되지? 이 문제 봐볼까, 이거? 보이냐? 책에도 써있잖아.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이 방정식을 풀어래. 저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절대값이 나오거나 가우스 기호가 등장을 하면 뭐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벗겨줘야 되잖아. 가우스 무엇은 이 결과가 정수니까 이걸 어떤 정수의 결과로 해결을 먼저 해버려야 돼. 가우스 놔두지 말고. 해결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면은 지금 가우스 값은 어떤 x의 가우스 값을 취하면 정수로 딱딱 당겨지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어떤 식으로 따져야 되냐면은 정수들이 있었을 때 이 한 칸, 이쪽 한 칸, 또 이쪽 한 칸, 한 칸 한 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야.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를 한 칸 한 칸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 x가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고 한 칸이니까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 그 다음 칸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려야 된다고. 물론 여기 양쪽에 어디에도 이퀄이 없으니까 여기 이퀄은 뺀 거야. 그리고 이 구간을 나눌 때 이퀄을 어디 쪽에다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 이쪽에다 넣어줘야 돼. 아까 가우스 뭐 지워져 버렸네. 이 말은 이거였잖아요. x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쪽에 이퀄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쪽에다가 구간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때 풀면 x의 값은 1보다 분명히 작아. 0보다는 크고. 그러면 그때의 가우스 x 값은 얼마겠어? 0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는 이 값은 항상 0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만 풀자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이거 풀면 어떻게 돼? x로 묶고 3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가 뭐뭐 나와? 0과 3분의 2가 나오죠? 자, 0은 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넌 탈락. 3분의 2는 여기 안에 있어? 안에 있으니까 너는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아직 덜 풀었습니다. 이때도 풀어야 돼. x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1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봐. 1점 얼마 정도 되는 수의 가우스를 취해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 1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야. 2x는 1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푸는 거야. 1 넘깁시다. 1을 넘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x가 뭐뭐 나오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 나오지. 마이너스 3분의 1은 당연히 해가 아니겠죠? x는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고 1은 해가 되지. 저기 이퀄 있잖아. 따라서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얼마 잘했어요. 그 밑에 확인 체크에 1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만. 여러분이 나머지 것은 나머지라 해봤자 문제도 몇 개 안 돼. 1번 해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풀어래.
가우스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가우스 x 이거 가우스 x를 한 문자로 생각하면 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 한번 뭘로 하면 되겠어? 4, 8 빼기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가우스 x 마이너스 4 곱하기 가우스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 나오려면 너가 0이거나 너가 0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우스 x는 뭐가 가능해? 4 또는 8이면 된단 말이야. 이 값은 분명히 정수요. 정수니까 4, 8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풀자. 가우스 x를 계산했더니 4가 나왔어. x는 어쩐다는 소리야? 이걸 풀면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어떤 수들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 이런 경우는 x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은 수들이면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또 이걸 또 만족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몇 개야? 그렇지,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지만 모든 수는 아니야. 딱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야. 또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경우도 해는 무수히 많은 거야. 좀 신기하죠? 방정식의 해가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뒷장. 판별식 생각해보자. 판별식 저번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빠르게, 여러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까요? 빠르게 정리만 하고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운됐지? 가우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우스 이야기 좀 해볼까? 그러지 말까? 천재는 요절한다는 말이 있지. 천재는 빨리 죽는다는 말이 있어, 옛말에. 그 말은 사실일까? 여러분은 엄청나게 장수하겠죠? 천재는 빨리 죽는다, 요절한다, 그런 말이 있어.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고 떠도는 말로. 그 말은 사실일까? 사실이야? 실제로 이제 수학계는 수많은 천재 수학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빨리 죽어버린 수학자들도 있어요.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있어. 노르웨이 사람이거든, 옛날. 이 사람도 대단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게? 3살. 오, 맞아요. 괜찮은데? 25살에 아주 젊은 나이로 죽어버렸어. 이제 병으로 죽었단 말이야. 되게 불행한 수학자였는데요. 그래서 이 25살까지 살은 업적이 그래도 엄청 대단해가지고 노르웨이 정부에서 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아벨상을 만들었습니다. 5년 노벨 수학상은 없잖아요. 노벨 수학상은 없지만은 수학에는 노벨상에 견줄 만한 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필즈 메달이라고 필즈상이 있어요. 알아? 들어봤어? 필즈상이라고 있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 최초로 필즈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허준희 교수님이라고. 지금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님인데. 아무튼 필즈상도 있는데 그 필즈상 못지않게 유명한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벨상이야. 노르웨이 정부에서 만든 것이 있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래. 그 아벨이라는 수학자를 기리기 위해서 노르웨이 정부에서 주는 상이 있어요. 수학자들한테, 그 뛰어난 업적을 남긴 수학자들한테 5년에 한 번씩인가? 4년에 한 번씩인가 아무튼 주는 상이 있습니다. 필드상도 있고, 뭐 다른 상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야. 뭔 이야기 하려다. 프랑스에 이런 수학자도 있었어요. 읽어봐. 불어야, 불어. 갈루아라고 합니다. 묵음이에요. 불어에서는. 갈루아라고 읽고, 갈루아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몇 살이 죽었게? 17, 아, 너무 빠르다. 27, 21살이 죽습니다. 20까지 21? 아니야? 엄청 어린 나이지. 정말 지금 여러분하고 비교해도 몇 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응. 근데 이 안에 대단한 업적들을 남겨놔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유명한 사람들이고, 갈루아 정리가 있어요. 대수학에서. 대수학에 갈루아 정리가 있는데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대수학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아무튼 이런 사람들 보면은 천재는 빨리 죽는다라는 말은 맞네. 맞네. 그런데요, 우리의 영웅. 가우스 플레임이야.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야. 가우스는 못생겼다고? 그럼 이 사람도 빨리 죽었어야지.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인데. 자, 가우스는 이렇게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산 거야? 78살 정도까지 살았죠? 이 시대에 78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100살까지 산 거야. 이때는 수명이 짧았으니까요. 그러면 천재는 빨리 죽는다는 말은 거짓이네. 최고의 수학자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들어봤다고? 아, 너 장수할 거라고? 그래, 장수해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수학자가 되어서 아벨상도 받으시고 필즈 메달도 받으시고, 아벨상은 상금이 거의 10억 원 정도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10억을 벌 수 있어. 자, 이거 해봅시다. 판별식,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빠르게 복습합니다. 근해 공식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만약에 b가 짝수였다면 짝수 근해 공식도 있죠? 어떻게 되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는 b를 2로 나눈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루트 속에 있는 값들,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해주는 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기호로는 D로 많이 씁니다. discriminant 해가지고. 판별한다는 뜻이야. 이 값을 4로 나눈 값이거든. 그래서 흔히 4분의 D 이렇게 쓰는 거야. 실제로 D를 4로 나눈 것이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4분의 D라고 쓰는 거야. 4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같은 개념인 거야. 같은 개념. 근데 왜 판별식이겠냐? 뭘 판별한다는 소리겠냐? 근해. 근해. 뭐를 판별할까? 종류를 판별하는 거예요. 비슷했어.
근의 종류가 뭐 있냐? 이 b 값을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양수가 돼버리면 근이 어떻게 돼?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실수가 될 거 아니야?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하고 두 값이 같겠어, 다르겠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고, 서다두식. 서다두식. 판별식을 계산했는데 0이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루트 0이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로 근이 딱 한 개만 보인단 말이야. 한 개만 보일 뿐이지 그거 이제 사실상 두 개짜리라고 했죠. 그거 중근이야. 물론 중근도 실근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실근을 가질 때야. d를 계산했는데 음수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허수돼 버리죠. 허근은 나온다면 항상 켤레근으로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그냥 허근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 책은 참 자세하게 써져 있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쓰는 게 안 좋아요. 수학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간결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설명은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수학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 친절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냥 허근이라고만 하면 충분해. 아무튼 어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판별식을 계산해가지고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0이 되더라도 실근은 실근이니까, 중근이니까. 허근을 갖는다고 하면은 음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이걸 더 발전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2차 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어떤 2차 식이 있어. 방정식이려면 방정식은 등식의 일종이니까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완성되어야 방정식인 거고. 2차 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2차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린대요. 그 말은 뭔 말일까? 이 2차 식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면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그때 그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중근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판별식을 계산해 볼 수가 있다고? 판별식을 계산을 하면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2차 식에서 판별식을 계산을 했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2차 식은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돼버린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를 잘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자. 필수 6번을 내가 풀어줄 필요가 있을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필수 예제 6번은 내가 풀 필요 없겠죠? 네, 맞아요. 그거 여러분이 각각 하면 되잖아. 해야 돼? 아니요. 내가 필수 예제 6번에 1번만 할게. 1번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완성해봐. 기분이 신나는데요. 아니, 뭐 신날 거 없어. 할 건 다 할 거야. 저는 8시까지 보고 7시까지. 너는 왜 늦게 끝나지 못해? 좋다. 나 좋은데. 뭐지? 요거 가로 1번만 할게요. 저 2차 방정식의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돼? 판별식이 1차항 개수가 짝수니까 4분으로 갑시다. 4분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불러봐. 이게 b니까 b 다시는 마이너스까지 원래 부호까지 다 갖고 오는 거야. 마이너스 n 플러스 3인데 그걸 제곱해버리면 그냥 n 플러스 3의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 거야, 이제. 문제 전개하면 m제곱 6m 9 마이너스 m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고. m제곱은 사라지고 이것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9로 넘기고 6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숫자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숫자면은 이 방정식 풀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는 이 말이야. 나머지 거 두 개는 하세요. 넘겨. 뒷장.
뭔가 뭔가 리뷰를 소신했어. 자, 이거 봅시다. 뭐뭐것에 관계없이.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고 써져 있다. 그래서 많이 봤지, 이 문장. 뭐뭐에 관계없이 그게 뭐야? k에 관한 항등식이야. 뭐가? 이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인 것이 아니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어쨌건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째야 돼? 0이 되어야죠. 계산합시다. 4분 판별식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k-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까지 써야 돼.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이거 이제 전개를 하자.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고. 이 등식이.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ak a제곱 이제 다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돼. 일단 k제곱은 사라져버리고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서 생각해서 a제곱도 사라지네. 그러니까 k가 있는 쪽은 마이너스 2ak이고 k가 없는 쪽은 b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항상 0이어야 돼. k 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되면.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 얘도 0이어야지. 그러면 a는 b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밑에 이 2차 식이야. 2차 방정식은 아니고. 이 2차 식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린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2차 식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가정했으면 중근을 갖게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중근 가져야 되니까 사실상 여기서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판별식으로 가야죠.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4 여기다가 4배 해줘야 돼. 마이너스 4배. 그러면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나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서 이제 이거 전개하자. 4k의 제곱 불러봐.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이 돼야 되고 4k 제곱 사라지고 4k 4k니까 8k이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인데 넘기니까 7이 되죠. 따라서 7은 k는 8분의 7이어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여기 다 하면 되겠죠? 118초까지 다 해오세요. 자, 아니요.